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의 시장은 그래도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0.21%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3%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7,610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순매도 외인과 그리고 개인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외인의 순매수는 28억 정도로 굉장히 좀 소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보시면 차트상으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91.96포인트 마감을 했습니다만 22평선 위에서 마감을 좀 해줬고 정비열 상태로 아마도 전 고점이었던 2458포인트 정도를 곧 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런 느낌이죠. 어제 장중에서는 아무래도 처음에 갭 띄워놓고서 쭉 이제 보합권에서 좀 마감을 했는데 아마 이 갭 띄워놓은 부분은 트럼프가 경기 부양 협상을 좀 재개한다라는 소식에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요. 다만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우리 시장은 연휴나 다름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조금은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물량들 소화를 하면서 이렇게 막판에 좀 밀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 주 시장은 긍정적인 움직임을 맞이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11월 3일 대선에 대한 2차 토론에 대한 뭐 공방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이슈들이 산지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추세,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돌파하려는 이 추세에 대한 돌파 시도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만약에 여기를 뚫는다라고 하면 2018년에 나왔던 역사적 고점을 다시 한번 더 터치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쪽이죠. 다 왔습니다. 엄청나게 좀 상승세가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셀트리온 천식 치료제가 글로벌 3상에 본격화한다. 물론 바이러 시밀러입니다. 바이러 시밀러고 이게 이제 한국 포함해서 7개국의 600명 대상으로 유효성 안전성 평가하고 3상입니다. 임상 3상이 끝나면 사실상의 시판이 돼도 무방하다라는 결과가 긍정적일 때는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세게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부분들이 분봉상으로 보면 시초에 딱 튀어버리고 쭉 그냥 이렇게 밀려버리는, 한 번에 다시 반등도 없는 뭐 그런 좀 별로인 움직임이 나왔고요. 매동으로 봐도 또 개인이 또 샀습니다. 이게 셀트리온이 그러니까 가긴 갈 것 같은데 언제 가냐 이거죠. 우선은 여기서 이 지점 25만원 정도가 앞서서 이 캔들을 세웠던 이 중요하게 기준이 됐던 이 기준봉에 이 캔들의 상단을 지금 현재 여기서 딱 멈춰주고 지지라인을 확보한 건 맞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지가 됐고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 이렇게 윗꼬리단 음봉 거래량이 조금 터지면서요 기사를 또 띄우고 이랬을 때 매동이 개인이 순매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개인이 순매도가 아니라 외인이 털었어요. 그런데 코스피의 전일의 매동은 외인이 순매수를 했거든요. 7,600억 정도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외인이 지금 현재 거의 이틀 3일간에 700억 가까이 순매도를 했다라는 것은 향후 움직임에 대한 이 세트리오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상황에서 좀 저조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악재를 좀 더 강하게 악재로 반영하고 호재를 좀 더 약하게 반영하는 전형적인 좀 안 좋은 차트의 움직임으로 갈 수도 있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매매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어제 정도 외인이 순매수하면서 그런 기사가 떴으면 못해도 이 정도 이런 느낌으로 좀 마감해줘야 되거든요. 이 음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삼키면서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나와줘야 확실하게 좀 이슈 가지고 가네 하고서 22평선 돌파에 대한 힘을 받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게 개인이 또 샀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움직임은 아직은 아니고
추세 전환을 어쨌든 시도하고 분명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이 22평선과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120평선이 만나는 이 라인을 돌파하려는 시도는 조금 더 강한 어떤 모멘텀과 수급이 받쳐줘야만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제약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제약은 그래도 변동성이 좀 적고요. 11만원 정도 라인, 지켜야 될 라인을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물론 기관이 물론 순매도 해줬습니다만 뭐 이날의 이 매동은 코스닥이 개인이 1113억 순매수, 외인이 28억 순매수, 기관이 832억 순매도와는 거진 얼핏 봤을 때는 비슷한 매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외인이 순매도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크게 어떤 매동에 대한 어떤 그 실망이라든지 뭐 아쉬움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다만 이 차트에서는 어쨌든 이 11만원 정도를 좀 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보면요, 역시 셀트리온과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고, 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의 매동과 비슷하죠. 코스닥이 이제 개인과 외인이 순매수하고 기관이 순매도한 것처럼 그런 움직임이다. 그런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기관의 순매도는 너무 지나쳐서 이 기관의 순매도가 빠르게 좀 돌아서야만 다시 한번 상승세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말씀드렸던 CTP 53이죠. 이 지금 졸레어의 바이로시밀러, 천식 치료제의 바이로시밀러인 CTP 39가 CTP 39가 이게 어쨌든 해외에서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는 호재일 수 있겠죠. 만약에 임상 3상 진행해서 램시마라든지 뭐 트룩시마라든지 이런 것처럼 시판이 된다라고 하면 해외에 있는 판매를 좀 주로 맡고 있지 않겠습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렇다 보니까 그게 좀 더 호재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그럼에도 차트상으로는 여전히 이 22평선을 돌파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사뿐만 아니라 지금 지속적으로 항체치료제 CTP59에 대한 기사는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임상 2상과 3상을 동시에 식약처에 승인했기 때문에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치료제 개발에 속도전이 있다, 이게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임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뭐 변이 바이러스에도 뭐 영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G형, GR형, 그리고 가장 많이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에 그 많이 좀 걸려있는 바이러스형이 GH형이라고 해요. 그것도 지금 현재 영향이 있는지도, 그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지도 지금 시험을 좀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그냥 툭툭 던지는 현황 공유 정도 수준으로는 소위 말하는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이 큰 시세는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뚱맞은 주식들, 그동안에 코로나 치료제하고 연결 안 돼 있었던 주식들이 어떤 새로운 성분으로 치료 효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 반짝 치고 나서 뭐 길게 봐야 하루 정도 더 가고 밀리는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슈만 가지고 다 세게 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보시면 그렇죠. 예전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마스크, 그리고 손소독제, 그것도 있었고요. 진단 키트 있었고요. 이제 그런 애들 중에서는 선별적으로 진짜 실적이 나오고 세게 가는 몇몇 종목들만 살아남아서 큰 시세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해서 이 셀트리온과 관련되어 있는 기사들, 그리고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한 방에 그냥 세게 계속 기사 하나에 툭툭 움직이는 시장은 이제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어쨌든 간에 부인할 수 없는 건 어닝 시즌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어닝 시즌에 대한 실적에 대한 발표가 곧 나올 것이고, 이게 뭐 악재로 작용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기준으로 세 종목 모두 다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 합병에 대한 이슈도 차곡차곡 진행되고,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임상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에도 만약에 그렇게 나왔는데도 만약에 이게 밀린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비중을 좀 줄일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까지 이렇게 추세 전환하면서 전 10만원, 헬스케어는 제약은 11만원 정도 라인, 그리고 셀트리온은 뭐 30만원 정도, 이 정도 윗구간을 복구가 된다면
그러면 이 박스권에 대한 돌파 시도는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많은 비중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의 많은 비중을 그 투자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사실은 10월 시장은 어닝 시즌이자 동시에 많은 변동성, 국내외 많은 이슈와 재료들이 산재해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머금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의 일정 특정 비중은 좀 단기적인 성향으로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필요가 있어요. 직장인이시더라도 트레이딩이라는 게 꼭 데이 트레이딩으로 매일 스캘핑으로 해서 아침에 샀다 저녁에 팔고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세게 시세를 주고 눌렸을 때 그 눌린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얘가 다시 한번 수급이 몰려가지고 슈팅이 나온 파는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종목들하고 묵직하게 가져간 종목들하고 제 영상에서 제 채널에선 다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저도 그 관련된 종목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종목들 매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운영하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들고 가고 단기적으로 빠르게 막 변동성 강하게 있는 종목들에 장중 눌림목에서 들어가든 아니면 일봉상의 눌림목에서 들어가든지 해서 잡아가지고 슈팅 나올 때 조금 수익권에서 실현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움직인다면 거래량이 크게 터진 종목들은 대부분 빠져도 다시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꼭 감안하셔가지고 매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3일의 연휴인데요. 가능한 좀 도움될 만한 영상들 열심히 좀 찍어가지고 올려서 구독자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